35년 동안의 결혼이 무너지는 데는 단 3초면 충분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믿기지 않았어요. 7,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아, 그거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곧 2배로 불어날 거야. 걱정 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은 노후 자금이었어요. 한 번도 상의 없이 돈을 빼간 적 없었는데. 누구예요? 오라 헬스푸드가 뭐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통장 내역에 다 찍혀 있잖아요.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이 전부였어요. 오늘은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마. 부엌 의자에 홀로 앉아 손끝이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 인생의 2억이 사라지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새 집에서 웃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저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부산 남구 골목 끝 밤빛 식당에 불을 켜는 사람이니까요. 20년 동안 이어온 제 일상이죠. 식당 열쇠를 돌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익숙한 냄새가 저를 반깁니다. 간장, 된장, 그리고 어제의 설거지가 남긴 비누 향이 뒤섞인. 남편 정재호는 55세, 전직 보험소장이었습니다. 요즘은 양복을 차려입고 헬스푸드 투자 사업이란 것을 한다고 하지요. 항상 바쁘다면서도 뭘 하는지는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침은 먹고 가세요. 된장국 끓였어요. 오늘은 아침 미팅이 있어서. 당신도 이제 쉬엄쉬엄 해. 곧 큰돈 들어오면 이 식당 그만두고 편하게 살자고. 늘 듣던 말입니다. 희망처럼 시작해서 실망으로 끝나는 말이죠. 그 말을 믿고 35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자식 없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더 허전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걱정 마.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우리 인생 역전이야.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사업 이야기는 3년째 듣고 있지만 들어온 것은 빚뿐이었으니까요. 식당은 월 2천만 원 남짓 버는 작은 가게였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금 해지 내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7,200만 원짜리 노후 적금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지요. 이게 뭐지? 손이 떨려왔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에는 오라 헬스푸드 투자금 1차라고 적혀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인데 왜 혼자 결정한 거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밤 주방 불빛 아래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노후는 어떡하라고. 등 뒤에서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 양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보, 우리 적금 왜 해지했어요? 그것도 말 한마디 없이. 아, 그거 잠깐 투자한 거야. 걱정 마. 이자까지 곱절로 들어올 거라고. 그게 우리 노후 자금인데 어떻게 혼자 결정해요? 당신은 맨날 장사만 하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 이런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 남편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날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의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오라 실장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나 좀 받을게.
남편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에서 처음으로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그날 밤 주방 불빛 아래에서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내 인생을 훔친 거예요. 이모, 이건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에요. 조카 문태성이 제 앞에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는 10년 차 회계사로 제가 급히 연락해 장부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지요. 식당 주방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태성아? 이건 개인 적금 해지뿐만이 아니라 사업자 명의 계좌에서도 돈이 빠져나갔어요. 이모, 이 내역들을 보세요. 태성이 프린트한 자료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총액 2억 3천만 원.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는 금액이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재호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는 습관. 모든 것이 이상했어요. 이체 명세를 보면 이오라란 이름이 계속 나와요. 모두 9번의 송금 기록이 있네요.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이오라라는 이름이 생경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람에 대해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야? 투자회사 대표인가? 태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봤어요. 오라 헬스푸드 대표가 이오라라는 여성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있네요. 화면에 나타난 여성은 화려한 메이크업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사업 파트너와 함께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지요. 내 돈을 다 그 여자한테 보낸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모, 진정하세요. 우선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해요. 그날 밤 식당의 불빛 아래 앉아 저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 없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내가 살아남는 법을 배울 차례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사 전문 변호사 박혜림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 여성이었어요. 한서연 씨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자 박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귀하의 재산을 명백히 유용했네요. 재산보호 명령부터 가압류까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 이혼이 아니라 경제적 학대 사건이에요. 경제적 학대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저 열심히 일하며 남편을 믿었을 뿐인데 그 시간 동안 제 인생이 도둑맞고 있었다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남편에게 들키지 않게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연 씨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싸움이니까요. 박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평생 읽어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아직 저 자신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변호사님, 제 인생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네 남편 젊은 여자랑 해운대에 살림 차렸더라. 친구 미경의 전화에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식당에선 점심 장사가 한창이었지만 귀에는 미경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거기가 어딘데? 마린시티 쪽 오피스텔이야. 열흘 전 남편은 사업 때문에
며칠 출장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짐도 몇 가지 챙겨갔지요.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재산 가압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경아, 고마워. 알려줘서. 전화를 끊고 나니 주방이 갑자기 춥게 느껴졌습니다. 식당의 불빛이 꺼진 것처럼 마음도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식당 직원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영희 씨. 잠시만 주방 좀 부탁해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35년 동안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물을 세수하고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새 출발이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태성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성아,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오피스텔. 너 혹시 누구 아는 사람 있니?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모, 설마 삼촌이. 응, 내 말이 맞았어. 일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네. 태성은 곧바로 친구를 통해 정보를 알아봐 주었고 오후에 사진까지 보내왔습니다. 남편과 이오라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남편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편안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이란 세월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장사를 마치고 직원이 돌아간 후 저는 홀로 식당에 남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사진첩을 바라봤어요. 제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 등 뒤에서 이렇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등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장부, 그 옆엔 박혜림 변호사의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술잔을 비우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꺼져가던 식당의 불을 다시 환하게 켰어요. 그래, 이제 이 불은 나만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박혜림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태성이 보내준 사진을 들고서요. 이런 증거가 더 있으면 좋겠네요.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 탐정을 고용해 볼 수 있어요. 비용이 들긴 하지만 남편의 새 거주지와 관계 증명, 재산 은닉 여부까지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이제 제 인생을 위해 제대로 싸울 거예요.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씨,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기도 하는데 당신은 참 대단해요. 아니에요. 그저 내 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어요. 저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제 자리를 찾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이모, 이 자료들 확인해 보세요. 오라 헬스푸드 홍보 영상까지 다 찾았어요. 태성이 노트북을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박혜림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지요. 밤빛 식당 영업을 마친 후 세 사람이 모여 증거를 정리하는 밤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니? 오라 헬스푸드 투자 설명회라고? 화면 속에는 이오라가 그럴듯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 남편이 보조 발표자로 서 있었어요. 자막에는 정재호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사? 언제부터 회사 이사가 된 거지?
박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찍힌 건가요? 작년 11월이에요. 여기 업로드 날짜가 나와 있네요. 작년 11월. 그때 남편은 저에게 보험 관련 세미나에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무렵부터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 사람들이 투자금을 어떻게 모집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불법 다단계나 유사수신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박 변호사의 말에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아봤어요. 오라 헬스푸드는 정식 법인 등록은 되어 있지만 투자 유치 과정이 불투명해요.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했고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남편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요. 3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결국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 남편 명의로 보낸 거죠? 네, 식당 사업자 계좌에서 정재호 씨 개인 계좌로 다시 오라 헬스푸드로 흘러간 흔적이 명확합니다. 박혜림은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 명의의 예금, 차량, 아파트 지분 전부 가압류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내 복수가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는 절차야. 태성이 자료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이모,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빠르게 진행해도. 제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렀지만 곧 닦아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빨리 끝내야 해. 평생을 한 남자 곁에서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박 변호사는 다음 단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 계좌 내역, 그리고 몰래 녹음한 대화까지. 이 모든 증거로 법원에서 충분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나요? 아마도요. 가압류 통지가 아직 그쪽으로 안 갔을 테니까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날 밤 모든 회의를 마치고 태성과 박 변호사를 배웅한 후 식당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뜨거운 된장찌개가 생각났어요. 고추장과 된장, 두부를 꺼내 작은 냄비에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였지만 오늘은 저 혼자 먹기 위해 만들었어요. 끓는 찌개처럼 제 마음도 복잡하게 끓어올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남편이었어요. 한 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오랜만이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볍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일 좀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어떤 얘기요? 우리 이제 서로 풀어줘야 할 것 같아. 식당도 정리하고.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찌개가 끓어 넘쳤고 저는 불을 끄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이번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당신은 아직 모르시네요. 서연 씨, 탐정이 보내온 자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나왔네요. 박혜림 변호사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해운대의 조용한 카페. 우리는 남편과의 만남을 앞두고 마지막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게 다. 탐정의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요약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오라 헬스푸드 대표 이오라 42세, 정재호 55세와 2023년 9월부터 교제,
현재 해운대 마린시티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 사업 명목으로 여성 투자자 5명에게서 총 10억 원 유치. 대부분 미등록 투자이며 실제 헬스푸드 관련 사업은 전무한 상태. 유사수 신행위 혐의 농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은 없었어요. 사진 속에는 이오라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 호텔, 심지어 제주도 여행까지 다니는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서연 씨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오라의 과거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8년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된 전력, 2020년 유사수신 혐의 기소유예 처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에게 김미라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사람, 이름을 바꿨네요. 그래서 과거 기록이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거겠죠. 서연 씨, 남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니 남편은 늘 단순했습니다. 보험 일도 열심히 했지만 항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성격이었어요. 사람을 의심하지 못하는. 아마도 모를 거예요. 남편도 속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남편을 변호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35년의 습관이란 게 그런 거겠지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속았든 아니든 그는 우리 재산을 빼돌렸고 가정을 버렸으니까요. 제 목소리에서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이제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이 증거로 우리는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이제 오늘 남편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봅시다. 1시간 동안 우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고 제가 아는 내용은 최소한으로만 드러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냉정하게 가세요. 남편이 아무리 감정에 호소해도 이건 이제 비즈니스처럼 처리해야 해요. 카페를 나서며 박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힘내세요. 저는 근처에 있을 테니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괜찮아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해운대 백사장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편안한 캐주얼 셔츠를 입은 그는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젊어 보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지요. 서연아, 왔구나. 오랜만이다. 마치 며칠 전에 본 사이처럼 가볍게 인사하는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커피 시켰어. 너 좋아하는 카페라테. 고마워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사실 우리 이제 서로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그렇군요. 벌써 새 출발을 하셨더라고요. 해운대 마린시티 오피스텔에서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게 중요한가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듣고 싶네요. 2024년 3월 부산가정법원 조정실.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혜림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마지막 전략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모든 증거는 우리 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오늘로 결실을 맺을 차례였어요. 문이 열리고 정재호가 들어왔습니다. 새 양복의 머리도 염색한 모습이었어요. 옆에는 그의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제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서연 씨. 공식적인 인사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처럼 느껴졌어요. 조정위원이 입장하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고 이혼 조정의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졌지요. 양측의 입장을 간략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원만한 이혼을 원합니다. 재산 분할은 법에 따라 5대5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박혜림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잠시만요. 5대5 분할이라면 피신청인이 혼인 중 유용한 재산 2억 3천만 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했고 잠시 후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희 의뢰인은 그런 유용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사업 투자였을 뿐이고 그렇다면 이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 변호사가 서류 다발을 제출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탐정이 찍은 사진들, 오라 헬스푸드 투자 관련 자료,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남편분, 이건 명백한 재산 유용으로 보이는데요? 정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그의 팔을 잡아 제지했어요. 잠시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방 밖으로 나가 협의했고 약 15분 후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패배감이 역력했지요.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결정이었는데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그 모든 행동이 정당했다는 듯이 말하는 그를 보니 35년이란 시간이 헛되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우리의 저는 포함되어 있었나요? 제 차분한 질문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추가로 오라 헬스푸드와 이오라 씨는 현재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정재호 씨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무릎을 꿇듯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유용된 재산에 대한 반환도 명령해야겠습니다. 2시간의 협의 끝에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 분할 8대2 서연 80%, 손해배상 8천만 원, 유용금 반환 명령. 서류에 사인하는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5년간 함께한 남자, 제 청춘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야 밥값을 제대로 받네요. 담담하게 말한 후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바람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고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의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혼이 확정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9월, 저는 밤빛 식당의 간판을 새로 걸었어요.
밤빛 식당 새벽의 밥상. 더 크고 따뜻한 글씨체로 바뀐 간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같은 이름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장님, 이제 오픈해도 될까요? 주방 보조로 새로 고용한 대학생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는 요리학과에 다니는 학생으로 주말에만 일하지만 열정이 넘쳤어요. 그래, 문 열자. 메뉴는 단출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고향 음식까지 포함해 30가지가 넘는 반찬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10가지 메뉴만 남겼어요. 오히려 손님은 늘었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요즘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식자재 납품업자 유건이 배달을 마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의 남자로 20년 넘게 식당에 재료를 납품해 왔어요. 네, 덕분에요. 요즘은 혼자 먹는 손님들이 많아져서 1인 메뉴를 추가했더니 반응이 좋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장님 솜씨가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주문량이 확실히 늘었네요. 유건은 야채 상자를 주방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유건 씨, 내일은 가자미 좀 더 부탁해요. 가자미 미역국이 인기 메뉴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새벽에 좋은 걸로 가져올게요. 유건은 떠나기 전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니. 당연한 거죠.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가 떠난 후 저녁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방에 서서 칼을 다듬는데 전화가 왔어요. 태성이었습니다. 이모, 좋은 소식이에요. 오라 헬스푸드 수사 결과가 나왔대요. 이오라가 구속됐고 삼촌은 집행유예 선고받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의 소식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그건 내 삶이 아니니까. 통화를 마치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했던 사람이 이제는 타인이 되었다는 게 가끔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만큼 제가 강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저녁 장사가 한창일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혜림 변호사였어요. 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식당이 더 활기차 보이네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특별 메뉴 내드릴게요. 우리는 장사가 끝난 후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남편, 아니, 전 남편의 소송 결과를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서연 씨의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는 모르고 살았겠죠. 잔을 부딪히며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빛에 힘이 생겼네요. 그래요? 저도 요즘은 거울을 보면 다른 사람 같아요. 더 당당해진 것 같고. 말을 이어가려는데 민수가 주방에서 불렀습니다. 사장님, 내일 새벽 장사 준비할 재료 확인해 주세요. 네, 금방 갈게요. 박 변호사를 배웅하며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 씨, 그 불 절대 꺼지지 않게 하세요. 걱정 마세요. 이제 누구에게도 내 불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주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국자로 된장을 풀 때도 칼로 고기를 썰 때도 모든 순간이 제 의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불을 끄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 제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젠 누구에게도 속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가 갑니다. 전구 하나를 켜둔 채
저는 내일의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1년 후 밤빛 식당은 지역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제 모습은 1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평소보다 일찍 장사를 마치고 가자미 미역국 한 그릇을 혼자 먹고 있을 때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일찍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문은 열렸고 제 앞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전 남편 정재호였어요. 수척해진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어. 오라 헬스푸드 피해자 배상금 8천만 원이야. 봉투를 열자 통장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8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이었어요. 직접 가져올 필요 없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보내도 됐을 텐데. 그 순간 그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황한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니야, 이렇게라도 해야 해. 너무 늦었지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일어나세요. 간신히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한때는 당당했던 남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밖은 추워요. 그를 식당 안으로 들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복수심도 동정심도 아닌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어쩌면 그저 오랜 습관의 잔재일지도 모릅니다. 밥은 먹었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 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며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는 해운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호라는 어떻게 됐어요? 주방에서 소리쳤습니다. 구속됐어. 7년형. 나는 집행유예 받았고 당신도 몰랐던 거예요? 그 여자가 사기꾼이란 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어느 순간부터 알았지만 도망칠 용기가 없었어. 그땐 이미 늦었었어. 된장찌개가 끓어올랐고 그릇에 담아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후회해.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후회요? 저는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아요. 불이 꺼졌을 때 비로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였거든요. 그 전에는 너무 익숙해서 제 자리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는 조용히 된장찌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숟가락 뜨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야.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냥 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그는 식사를 마친 후 일어섰습니다. 더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가봐야겠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안녕히 가세요. 문이 닫히고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그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때는 제 전부였던 사람,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식당 불을 끄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살짝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 불은 내가 지킵니다. 밤의 공기가 식당 안으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그 신선한 기운은 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고요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랑도 상처도 모두 나를 만든 빛이었네요. 이제 그 빛으로 앞으로의 길을 비춰볼 시간입니다. 저 한서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혹시 당신도 삶의 불빛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시는 한마디는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